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야당일 때도 인사청문 할 때 후보자의 가족을 부르는 것은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에 뭐 언니, 동생, 뭐 자녀, 배우자까지 줄줄이 가족을 부르자고 하는 거는 국회가 검증도 좋지만 좀 자제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여든 야든 어떤 입장에 있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가족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는 본인에게 물어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료 요구를 더 저희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서 자료를 잘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무위원 되기 위해서 뭐 가족들까지 줄줄이 청문회 불려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유능한 인재들을 국무위원에 등용할 수 있을지 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요청하신 증인 중에서는 후보자가 보유한 오피스텔에 임차인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저는 좀 너무하지 않나,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 사무실을 임차인으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장관이나 총리 되면 저도 뭐 임차인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성남FC 관련해서도 이거를 이번 청문회의 핵심 사항이다 해서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후보자가 당시 성남FC 뭐 후원과 관련한 직급도 아니었고, 당시 경찰, 검찰 조사도 일체 뭐 받은 바도 없고, 공소장에 뭐 이름이 거론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서 일했으니까 관련성 있는 거 아니냐? 증인 불러서 물어보자. 이렇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거는 좀 국회가 너무 정제되지 못하고 좀 섬세하지 못하게 청문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사청문 엄밀하게 잘 해야 되고요. 충실한 자세로 임해야 되지만, 이번 우리가 이제 진행해야 되는 인사청문은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청문이 아니라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본인의 행위나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엄밀하게, 정밀하게 잘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야 국민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김동완 의원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유영아 의 네네, 유영아 의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기 뭐 청문회 가족들을 부르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충분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이제 정인 신청한 걸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한성수 후보자가 지난번 중기부 장관 청문회 때도 얘기됐던 불법 정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동생을 처리하는 대신에 이 디자인했던 디자인 업체 대표가 있습니다. 기련 디자인 이기련 대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는 두 분 간사께서 협의해서 정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발언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고요. 김희정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제가 지난번 청문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파악을 해보고요. 가능하면 후보자가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영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증인은 다시 간사들 간에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말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위해서 서면 질의 및 구두 질의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르면 서면 질의는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공직 후보자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구두 질의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직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질의서는 6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구두 질의서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국무총리 한성숙에 대한 인사청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국회 임시회 국무총리 한성숙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사회를 맡게 된 김성교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 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노트북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강승규 위원님. 국민의힘 소속 강승규 의원입니다.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리 백혜련 의원님께서는 삼선 의원으로 경륜이 아주 깊으시고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시면서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협치 모습도 보여주시는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더 협치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또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백혜련 위원장님의 존경받는 백혜련 위원장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백혜련 의원님을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강성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강승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백혜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백혜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시나리오 좀 갖다 주세요. 먼저 저를 위원장에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강승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해서 그 직위에 걸맞는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의 대상은 그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이끌고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를 아우르는 국무총리직, 국정의 중심 자리입니다. 부처를 통할하는 자리인 만큼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우리 위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실 있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회의니만큼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왼쪽에 계시는 강승규 위원님께서 인사하시고 나서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규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가 특히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경우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쏠려 있고 대통령 유구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국민의 선출직이 아니면서도 가장 최고의 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청에서 후보자의 자질 그리고 과거의 행적 그리고 그분의 미래 비전, 국정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힘을 모아서 여야 가리지 말고 제대로 그 인청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규 의원님. 네, 제주시의회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여당이지만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전문성과 도덕성, 관한 모든 정보를 충실히 습득하고 의원님들과 토론해서 국회에서 과연 비준할 만한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규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김성교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종합적인 그 행정을 다루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등등을 좀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아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서대문가 김동아입니다.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후보자를 맞이해서 이 청문회장에서 청문위원으로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역시 제가 산자위에서 우리 강순규 의원님과 함께 또 김한규 우리 간사님과 함께 청문회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청문회도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야가 정쟁이 아닌 정책적으로 우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야의 입장보다는 국회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예, 박균택 의원입니다. 이번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매우 유능하고 또 신뢰감도 가고 국민적인 이미지도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증도 좋지만은 가급적이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아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 달서갑의 유영합니다.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짧아서 좋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함께 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함께 국무총리 임명 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임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성과를 내셨고 또 사실상의 그 공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면서 정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하고 유능한 모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전에 사실상 첫 상임위와 비슷하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요. 서로 상호 존중과 협치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정훈 의원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백승아 의원님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입니다.
우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혁진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최혁진입니다. 무소속이고요.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과 또 여야 의원님들 모시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AI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의 초경쟁 사회로 진입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이 속도를 따라잡고 선도할 수 있을까가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얼마나 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느냐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총리 후보께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민간에서도 입증을 하셨고 중기부 장관을 하시면서도 공공부문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은 중기부 장관 수준을 넘어서 전 부처를 아우르는 총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또 공공부문 전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막중한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실 수 있는지 충실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을 중심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소영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소영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정 통할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충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들었는데요. 인사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이번 청문회가 국회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은 의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명호 수석 전문위원 등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겸무 직원들이 우리 특위회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꺼번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국민의힘의 강승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강승규 의원님과 김한규 의원님이 각각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간사이신 강승규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무총리 한성숙 후보 임명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투명하고 그리고 아주 팩트를 제대로 짚어가면서 인사 검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한규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문위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위원장님과 강승규 간사님과 함께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한성숙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무총리 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0일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서 국무총리 한성숙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안건은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사위원으로 내정된 분들과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시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6월 25일, 26일 양일간 실시하고 6월 29일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로 열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은 첫째 날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두 발언 후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후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방송 중계 일정 등을 감안해서 주질의 7분, 보충 질의 7분, 이후 실시되는 추가 보충 질의는 10분으로 하되 추가 질의는 위원장의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실시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시죠?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에 의한 자료 요구의 경우 각 의원실로부터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모두 1,33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6월 22일 월요일 16시까지 해당 기간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되 해당 기간으로 하여금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목록을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네. 의사 진행만 해도 될까요? 자료 제출 네. 건 다음에 이제 증인 및 참고인 명단 관련해서. 네, 그 강승규 간사님 네, 말씀하세요. 네? 국무총리 후보자 인청에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승규 의원입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인청의 실시계획 채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한규 우리 간사 내정자와 사전에 좀 도차례 만나서 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결국 저희가 채택하지 못했는데 사실 인청의 꽃은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서 후보자가 말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주변인들 그리고 또 저희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참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11명입니다. 제가 일단 요구 사항을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진수, 한명숙 후보자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그동안 지금 언론에도 나왔고 지난 중기부 장관 인청에서도 문제가 됐던 삼청동 주택의 여러 사실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 두 가족이 사실상 지배자이고 운영자여서 이에 대해서 꼭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인데 이에 대해서 또 여당 측에서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인청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남 FC 뇌물 공여 의혹 관련해서 당시 대표 김상원 대표가 기소 상태에서도 실제 이 부분에 본인이 대표이면서도 사실상 이런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그 당시에 부사장하던 우리 한성숙 후보자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사실 규명이 필요한데 역시 김상원 네이버 전 대표 그다음에 최선주 네이버 전략산업 대표에 대해서도 여당 측이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한 분은 이람 씨인데요. 소위 말해서 벤처기업의 대표들 간의 펀드 카르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당사자이고 NHN의 전 임원이고 우리 후보자가 여기에 투자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규명을 해야 되는데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또 지금 한성숙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총리 후보자가 되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네이버와 이재명 정부와의 특수관계입니다. 성남 FC 등으로 연결된 여러 가지 상황 등이 네이버와 특수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진 네이버 총수 그다음에 네,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나무의 네이버와 두나무 간의 기업 결합 관련해서 송청 대표도 거부되었고요. 또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테크니스 비즈니스 대표 최인혁 씨, 그다음에 네이버 노조위원장 직장 괴롭힘 관련해서 오세윤 참고인,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그 당시 근로감독관 유일상 증인, 그리고 후보자의 오피스텔 임차인 이 씨 등 이렇게 11분에 대한 증인 채택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여당 측에서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이 인청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이 되어서는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규명하는 게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여당 측이 끝내 이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저희들이 인청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의사 진행 발언. 네, 김한규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증인 요구는 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신상 털기 또 정권 흠집내기의 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의 신청 목록을 보면 후보자의 여동생, 남동생이 제일 앞에 있는데요. 동생들에게 집과 가게를 빌려준 것을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작년 7월 중기부 장관 청문회 때 충분히 다뤘습니다. 부족하면 후보자에게 물어볼 수 있음에도 굳이 가족들을 증언대에 앉히겠다는 건 가족 신상 털기이자 모욕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 FC 의혹,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모두 중기부 장관 청문회 때 충분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성실히 소명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나무 네이버 기업 결합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이 기업 결합은 한성숙 후보자가 네이버를 퇴사한 이후에 추진된 일입니다. 이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에서 기업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중기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여야 모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인정해서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간 후보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성남 FC나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성남 FC에게 후원했을 때 후보자는 네이버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등기이사도 아니었습니다. 비등기 임원일 뿐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후원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 부분은 이미 중기부 장관 청문회 때 후보자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인들을 신청하는 건 결국 이번 청문회 대상을 한성숙 후보자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닙니까?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과 관계없는 전형적인 신상 털기, 정권 흠집내기용 증인 요구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청문회 2일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희정 의원님.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위원회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되려면 국회가 요청했던 사실에 기반한 자료, 공식 문건이 충분히 오는 것과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이 오는 것 두 가지가 잘 되어야 됩니다. 좀 전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 간사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제대로 소명이 안 됐다라는 사실을 제가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성수 후보자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총 1966건의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이 중에 제출률이 37%로 국무위원들 중에 굉장히 낮은 자료 제출로 응답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를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장관 이후에 소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장관이 된 다음에 국회에 제출했냐 하면 바로 오늘까지도 그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약속에 대한 소명이나 자료 제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저희가 한사가 얘기했던 증인 참고인과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참고인을 안 부르려면 이 서류라도 제출이 잘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족들을 증인으로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증여라든지 부당한 정부 지원금 수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납부한 증여세 내역을 달라 2016년도에 돈이 증여가 되었는데 2022년도부터 증여세를 냈는지 그 사유를 달라고 했는데 당시 인사청문회 때도 이 자료는 제출된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외환 거래 내역도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남FC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인 참고인을 부르기 싫으면 본인이 합당한 서류를 내면 되는데 한성숙 당시 부사장이 성남FC 뇌물공여 사건 관련해서 결제 라인에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내라, 회의록을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즉 서류도 내고 사람도 불러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하지 않고 그냥 장관이 된 다음에 뭉개고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번 저희가 총리 인사청문회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자료 요구가 26.7%에 불과해가지고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는 그 후보자와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장관들도 이보다 더 높은 제출률을 보였던 경우에도 막판에 무더기로 제출하거나 거의 사실상 답변 없음 이런 식의 자료가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철저히 검증 깜깜이 청문회나 버티기 청문회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라도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답을 명확하게 받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중소기업부 장관일 때 인청 태도가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는 거 밝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소영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소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증인 참고인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말씀들을 여러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증인 참고인도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이니만큼 잘 엄정하고 섬세하게 이제 선정하고 부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야당일 때도 인사청문 할 때 후보자의 가족을 부르는 것은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에 뭐 언니, 동생, 뭐 자녀, 배우자까지 줄줄이 가족을 부르자고 하는 거는 국회가 검증도 좋지만 좀 자제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여든 야든 어떤 입장에 있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가족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는 본인에게 물어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료 요구를 더 저희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서 자료를 잘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무위원 되기 위해서 뭐 가족들까지 줄줄이 청문회 불려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유능한 인재들을 국무위원에 등용할 수 있을지 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요청하신 증인 중에서는 후보자가 보유한 오피스텔에 임차인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저는 좀 너무하지 않나,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 사무실을 임차인으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장관이나 총리 되면 저도 뭐 임차인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성남FC 관련해서도 이거를 이번 청문회의 핵심 사항이다 해서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후보자가 당시 성남FC 뭐 후원과 관련한 직급도 아니었고 당시 경찰, 검찰 조사도 일체 뭐 받은 바도 없고 공소장에 뭐 이름이 거론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서 이랬으니까 관련성 있는 거 아니냐? 증인 불러서 물어보자. 이렇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거는 좀 국회가 너무 정제되지 못하고 좀 섬세하지 못하게 청문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사청문 엄밀하게 잘 해야 되고요. 충실한 자세로 임해야 되지만 이번 우리가 이제 진행해야 되는 인사청문은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청문이 아니라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본인의 행위나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엄밀하게 정밀하게 잘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야 국민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김동아 의원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유영아 의 네네 유영아 의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청문회 가족들을 부르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충분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이제 정인 신청한 걸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한성수 후보자가 지난번 중기부 장관 청문회 때도 얘기됐던 불법 정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동생을 처리하는 대신에 이 디자인했던 디자인 업체 대표가 있습니다. 기련 디자인 이기련 대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는 두 분 간사께서 협의해서 정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발언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고요. 김희정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제가 지난번 청문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파악을 해보고요. 가능하면 후보자가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영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증인은 다시 간사들 간에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말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위해서 서면 질의 및 구두 질의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르면 서면 질의는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공직 후보자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구두 질의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직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질의서는 6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구두 질의서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국무총리 한성숙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